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도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걸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키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 허리가 점점 굽는 것 같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골밀도가 조금 약합니다. 뼈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유를 많이 마셔야겠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고 칼슘은 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유는 매일 마셔야 한다. 칼슘만 잘 챙기면 뼈는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뼈는 칼슘 하나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몸의 움직임.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뼈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뼈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단 전체와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를 할 때 뼈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유나 칼슘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새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뼈를 지켜주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만 생각했던 뼈 건강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뼈를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칼슘 흡수를 높이는 방법과 뼈 건강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뼈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뼈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몸이 약해지는 나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뼈가 약해지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를 생각하면 돌처럼 단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평생 동안 뼈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조금씩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낡은 뼈가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교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아주 잘 유지됩니다.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는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균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뼈가 조금씩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밀도라는 것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골밀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의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골밀도가 낮아지면 뼈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집 안에서 미끄러졌는 대형덩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사고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뼈 건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뼈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움직임 식습관,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습관이 뼈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칼슘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뼈는 칼슘 하나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뼈를 만드는 데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T, 비타민 K 이런 영양소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는 뼈를 지켜주는 음식도 있고 반대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뼈 건강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유만 마시면 뼈가 강해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유만으로 뼈 건강이 충분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유를 마셔야 키가 큰다. 우유를 마셔야 뼈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챙겨 마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대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유만으로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칼슘은 혼자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칼슘이 그대로 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칼슘이 장으로 흡수되어야 하고, 흡수된 칼슘이 뼈로 이동해야 하고, 그리고 뼈 속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영양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비타민 T, 비타민 K,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단 전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유가 몸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유 속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유만 마시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우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들 중에도 뼈를 지켜주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두부, 생선, 채소,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왔습니까? 혹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평소 식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뼈를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음식들을 들으시면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이미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도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것입니다.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 참 많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이렇게 콩을 이용한 음식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음식을 찾지 않아도 평소 식사만 조금 신경 쓰면 콩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과 두부가 왜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칼슘과 단백질 구조가 함께 결합되어 단단한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생각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 밥과 국 위주로 먹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부나 콩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년 이후 콩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분도 있고 거의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쉬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없고 요리도 간단합니다. 두부조림, 두부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두부 반찬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올려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콩 음식은 소화가 비교적 편하다는 것입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꼭 비싼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두부와 콩 음식만 잘 챙겨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먹고 있는 음식이지만 뼈 건강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도 자주 드시는 음식일 것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 정어리, 꽁치, 멸치 이런 생선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식탁에는 생선 반찬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이 왜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선을 생각하면 몸에 좋은 기름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에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만 많이 먹는 것보다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뿐 아니라 단백질과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몸에 들어오면 뼈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생선 반찬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식탁에서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예전에는 생선 반찬이 자주 올라왔지만 요즘은 고기 위주의 식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고기도 단백질 공급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생선에는 고기와는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생선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조금 더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멸치도 좋은 음식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거나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칼슘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 반찬과 멸치 반찬은 뼈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과 두부,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만 잘 챙겨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음식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지만 많은 분들이 뼈 건강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의 음식 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에도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것입니다.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이런 채소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먹는 이유를 건강에 좋다, 변비에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채소는 여러 면에서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라는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뼈에 잘 붙어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몸 안에 칼슘이 있어도 뼈로 잘 이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칼슘과 비타민 K 그리고 여러가지 미네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채소 반찬이 자주 올라옵니까? 아니면 밥과 국 그리고 고기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요즘은 예전보다 채소를 덜 먹는 식습관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뼈 건강뿐 아니라 전체 건강에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할 때 한두 가지 정도의 채소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나물 반찬 이렇게 식탁에 조금만 추가해도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국이나 찌개에 채소를 조금 더 넣는 것입니다. 된장찌, 개나국 요리에 채소를 넉넉하게 넣으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찾기보다는 평소 식사를 조금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찬, 생선 반찬 그리고 채소 반찬 이 세 가지만 식탁에 올라와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과 두부 등 푸른 생선 그리고 녹색 채소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 음식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바로 견과류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생각하면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견과류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몬드, 우유, 땅콩, 참깨 이런 음식들입니다. 이 견과류에는 마그네슘, 칼슘, 좋은 지방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의 서재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칼슘만 많이 먹는 것보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조금씩 먹는 것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견과류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한 줌 정도 가적당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조금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귤, 키위, 자두 이런 과일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두는 뼈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만 드셨다면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과 두부 등 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과일 이렇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균형 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뼈 건강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사들은 이것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움직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뼈 건강을 지키는 대회 움직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콩과 두부 등 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과일. 이 음식들은 모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뼈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는 움직일 때 강해진다.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은 다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뼈도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 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뿐 아니라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20분 정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무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는 동작. 이 동작만 반복해도 다리 근육이 조금씩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과 움직임이 함께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뼈는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뼈를 살리는 음식 5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콩과 두부,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과일. 이 음식들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어려운 식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식탁에 두부 반찬 하나, 생선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이 3가지만 올라와도 뼈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으로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더해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뼈 건강에는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조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집 안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다시 앉기. 이 동작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다리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기억하셨다면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두부 반찬을 한 번 더 먹어보기, 내일은 20분 정도 걷기.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뼈 건강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면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친구분들, 형제자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서로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